여러분, 혹시 퇴직연금 통장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년 전? 2년 전? 아니면 처음 가입하고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주겠지, 금융기관에서 잘 굴려주겠지 하고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저도 주변 어르신들 여쭤보면 열이면 여덟은 퇴직연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거의 이자도 못 받고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무려 432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43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겨우 연 2.31%였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은행 적금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노후 자금이 2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에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적금 만기돼서 이자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허탈하셨던 경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2026년 퇴직연금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둘째, 이 변화가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얼마의 차이를 만드는지. 셋째,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한 가지 꿀팁. 이 세 번째 꿀팁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모르시면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시니어 맞춤 경제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노사정이 전부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여기서 뭘 발표했느냐? 퇴직연금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무려 20년 만에 나온 첫 번째 노사정 합의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요. 20년간 풀지 못했던 과제라는 말,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도입할지 말지가 사업장 자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이 2024년 기준으로 26.5%밖에 안 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2.1%가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요. 65세 은퇴자 B씨는 편의점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아서 가게가 문을 닫자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실감해 보겠습니다. 432조 원이라는 숫자,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432조 원이면 국방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입니다. 다른 비교도 해볼까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7조 원인데 퇴직연금 적립금이면 서울시를 9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때 400조 원을 넘겼었죠. 퇴직연금 적립금이 삼성전자 한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 병원비, 손자 용돈까지 챙기다 보면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도 좀 불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요,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31%인 반면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5% 안팎이었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퇴직연금이 물가도 못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100만 원짜리 퇴직연금이 10년 뒤에 126만 원이 됐는데 물가가 올라서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이건 돈을 굴린 게 아니라
그냥 묶어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뿌리를 알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 봐야 합니다. 2005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목돈 받아서 자녀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리는 게 전형적인 은퇴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60대 초반이셨던 C씨는 30년 넘게 다니던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 3,2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계획이셨는데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IMF 당시 부도기업 수가 수만 개에 달했고 퇴직금 체불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금융기관에 맡기게 한 거예요. 회사가 망해도 돈은 안전한 구조로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도입 초기에는 이제 퇴직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다들 안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20년 동안 거의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제도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예금 이자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연 5에서 6%이던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 그러니까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에만 돈을 넣어뒀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무려 8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투자형 상품에 넣은 돈은 17.4%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432조 원 중 356조 원이 그냥 예금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2023년부터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전면 시행됐거든요. 가입자가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냥 예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기금형 퇴직연금이 뭔지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바로 지금입니다. 기금형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굴려야 했거든요. 이걸 계약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예금에 넣어두는 거예요. 기금형은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이 수백, 수천 개 사업장에 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 운용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라는 제도가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푸른씨앗의 2022년 9월 도입 이후 약 3년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6.98%입니다. 연환산으로 따지면 약 9%대의 수익률이에요. 같은 기간 일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물렀으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026년부터는 세금 혜택도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확대됐거든요. 예전에는 감면이 2단계였는데 이제 20년 초과 수령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종신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 소득세율을 일괄 3%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55세에서 69세까지는 5%, 70대는 4%, 80세 이상이 되어야 3%였거든요.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잠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국민연금도 2026년부터 같이 바뀝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월 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는데 2026년부터는 509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이건 일하면서 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개인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3천만 원인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리금 보장형에만 넣어두셨다면 연수익률 3.67% 정도를 받으셨을 겁니다. 3천만 원에 3.67%면 연 11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에요. 10년이면 약 1,100만 원 불어나서 총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금형으로 전환해서 연 7%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이 10년 뒤에 약 5,9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이면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퇴직연금이 7천만 원인 분을 볼게요.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 3.67%로 10년 운용하면 약 9,570만 원이 됩니다. 비금형 7% 수익률이라면 약 1억 3,77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무려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이면 손자, 손녀 대학 등록금 2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운용 방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이 1억 5천만 원인 분이라면요. 원리금 보장형으로 10년 두면 약 2억 500만 원, 비금형 7%로 운용하면 약 2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9천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여기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11년 차부터는 감면율 40%가 적용돼서 실제 내는 세금이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율이 50%까지 올라가서 250만 원만 내면 되고요. 2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이게 매년 반복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꿀팁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절대 끄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첫 번째 우려는 원금 손실 위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수익률 제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푸른 씨앗의 3년 누적 수익률이 26.98%였다는 건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이 혼자 굴리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려는 정부가 퇴직연금을 일괄 운용하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런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기금형과 기존 계약형이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선택도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확히 했고요. 즉 기금형은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지 기존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65세 은퇴자 D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준다면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 13.6%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일하시는 이유의 54.4%가 생활비 부담 때문이에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그만큼 노후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는데요. 그래봐야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훨씬 적은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1981년에 401k라는 퇴직연금 계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원조격이죠. 미국에서는 이 401k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백만장자, 하나로 14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피델리티가 분석한 401k 백만장자는 약 50만 명에 달했고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어요. 40년간 꾸준히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2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물면서 사실상 물가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은 처음부터 퇴직연금을 투자수단으로 설계했고 한국은 예금처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2% 수익률로는 노후가 버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제도 변화, 두 번째 통장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꿀팁은 마지막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일본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서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1년부터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노인들의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평균의 거의 3배라는 사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실력 있는 약속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보면요. 호주는 1992년부터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11.5%까지 올라갔어요. 그 결과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하나로 약 3천조 원을 넘겼고 호주 국민들의 평균 은퇴 자산이 세계 최상위권이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시작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2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제에 머물고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을 살아갑니다. 돈은 시간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지금 한 발 내딛는 것이 10년 뒤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030년까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푸른 씨앗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게 실현되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1,000조 원이면 국가 전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큽니다.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이 이미 치열해지고 있어요. 증권사들의 IRP 적립금이 2025년에만 14조 6천억 원이 늘어서 46조 원을 돌파했고 증가율이 46%에 달합니다. 하나증권은 IRP 원리금 비보장형 1년 수익률 21%를 기록했고 신한투자증권은 3년 수익률 16.73%로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IRP 적립금 1위를 기록하면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시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수료는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지니까요. 실제로 퇴직연금 총 비용 부담률이 2023년에 0.372%로 전년보다 낮아졌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기금형이 본격 도입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한국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퇴직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TDF, 즉 타깃 데이트 펀드가 공모형 펀드 중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데 이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이거든요. 시니어분들께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물론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 기금형이라도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 때문에 제도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제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에 드리는 꿀팁 하나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잠깐만 더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무엇이 바뀌는가?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둘째, 내 돈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퇴직연금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형과 기금형의 10년 수익 차이가 약 4,200만 원에 달합니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금도 줄어서 2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약속드린 꿀팁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해서 내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100% 원리금 보장형에만 넣어두셨다면 일부라도 TDF 같은 타깃 데이트 펀드로 분산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시라면 당장 55세에 연금 수령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월 2만 원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두세요. 수령 연차가 쌓여야 세금 감면이 커지거든요. 10년 차까지는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 20년 초과하면 50% 감면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하면 감면 혜택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인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불리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투자 아닐까요? 2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2가지만 알려주세요. 하나, 여러분 퇴직연금은 지금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나요? 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